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질문 주신 그 영상을 레퍼런스를 한번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 이거를 보시면은 일단 실린더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건 도넛이죠, 도넛. 도넛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넛 모양이 여러 개가 지나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와이어가 보이게 렌더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어떤 이렇게 어떤 패턴이 들어간 꼬여서 들어간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든 거. 제가 뭐 저거랑 똑같이 만들긴 그렇고요. 원리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실린더 형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뚜껑은 뭐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 거고요. 자, 얘 뭐 좀 늘리겠습니다. 기럭지나. 저는 좀 샘플이니까 씬을 작게 할게요. 여러분들 하여튼 굉장히 길고 크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일단 여기에다 제가 체크 무늬를 하나 넣겠습니다. 일단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 넣어야 되니까요. 뭐 컬러에다 넣으셔도 되고 뭐 루미넌스에다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컬러에다 넣을게요. 컬러 쪽에다가 뭐 체커보드로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체커보드를 이 방향으로 한 10개 정도만 해볼까요? 맞는지 방향이. 방향은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홀 쪽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체크 무늬가 나오는데요. 이쪽이 이제 어둡죠.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 영상도 보면은 뭐 그렇게 음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좀 음영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그냥 만들어서 사용할게요. 제너럴에 앰비언트 너무 밝게 하지 말고요. 일단은 한 50 정도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톤이 나오도록. 자,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쭉 빼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꼬여 있죠. 트위스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들어야겠죠. 디포머 쪽에 트위스트라는 거 하나 쓰면 되죠. 트위스트. 그래서 방향은 좀 돌리겠습니다. 아이고. 90도 돌리고 트위스트 피트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요만큼만 꽈볼까요? 자, 이때 꼴 때 이쪽이 좀 틀어져 버리죠. 이거는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요거죠. 메터리얼 잠깐 지울게요. 이 중간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의 세그먼트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세그먼트는 갖고 있어야 전혀 문제 없이 트위스트 꼬일 거고요. 자, 뭐 이 꼬인 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터리얼이 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도넛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안쪽으로. 그래서 도넛 같은 거, 도넛 방향을 좀 바꿀게요. Z. 좀 뭐 사이즈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 정도만 뭐 들어가면 될 거니까 요 정도. 그 다음에 도넛의 두께만 조금. 이건 뭐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스케일을 조금만 늘릴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쭉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할 때도요. 자, 일단 요 실린더를 잠깐 엑스라이 모드 잠깐만 켜둘게요. 안쪽에 이렇게 좀 보이도록.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실린더 복제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좀 노가다성이지만 배치시켜도 되는데요. 뭐 모그래프를 사용하실 줄 안다고 그냥 모그래프를 하나 이용해서 하면 간단하겠죠. 모그래프에다 넣고 모그래프 뭐 지금 한 10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 원통의 길이에 따라서 개수는 달라져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뭐 적당히 하세요.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하나 만들고 보죠. 자꾸 카메라가 없으니까 좀 뱅글뱅글 도니까요. 그래서 카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게. 그럼 마치 트위스트처럼 트위스트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더 꼬이게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렌더링에 잡히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쪽이 와이어가 보여야 된다는 소리죠.
와이어가. 근데 이제 샘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마 씬이 무거워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세그먼트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들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얘도 조금 네, 한 요 정도만 할게요. 이건 이제 실제 작업에서는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렌더링 걸어오면 사실 안 잡히죠. 렌더링에 와이어가.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셀렌더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셀렌더를 이거 사용해도 되는데 이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셀렌더 쓰면 모든 씬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 매터리얼 쪽에도 적용이 됩니다. 매터리얼 쪽에도. 예, 그래서 물론 컬러 써도 여기가 나와요. 매터리얼하고 이게 같이 나옵니다. 와이어가. 그런데 영상에 보면 예, 이쪽에는 와이어가 없죠. 그냥 이 패턴만 있을 뿐이고. 예, 그러니까 셀렌더는 아마 못 쓰실 겁니다. 이거랑 같게 하려면. 그래서 셀렌더 말고 자, 얘한테 클로너한테 스케치 앤 툰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의 스타일 자, 그럼 이제 여기 매터리얼이 하나 만들어지고 렌더 세팅에 보면요. 스케치 앤 툰즈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씬에다 적용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씬에. 여기에도 이렇게 까만색의 와이어가 묻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렌더 세팅 들어가서 여기에 디폴트 이걸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씬에 적용이 안 되게끔. 그래서 이 매터리얼을 갖고 있는 애만 들어가게끔 여기 메인 쪽에 들어가서 스케치 앤 툰즈 갖고 있죠. 여기가 혹시라도 지워져 버렸으면 이거 드래그해서 가져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를 렌더링 할 거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엣지만 그러니까 렌더링을 걸어 보시면 네, 엣지에 렌더링이 걸려요. 얘는 걸리지 않은 겁니다. 이 뒤에 거는. 자, 그럼 이제 엣지가 너무 두꺼워요. 가지고 여기 매터리얼 세팅 들어가서 땡크니스 두께를 아주 조금만 줄게요. 한 0.02 정도. 그러면 굉장히 아이고 네, 너무 0.01 정도 해볼까요? 아이고 0.1 정도. 네, 그럼 보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씬의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 어떤 걸 쓸지 예, 한번 볼게요. 샘플이 무슨 색을 쓰는지. 예, 검정이고 이 배경, 이 필색이 흰색이죠. 그래서 얘는 검정 그대로 두시고요. 라인색. 자, 다음에 필색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 매터리얼에 적용된 스케치 앤 툰즈의 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쉐이딩 쪽 들어가서 쉐이딩을 쓰겠다라고 하고 여기 쉐이딩을 쓰지 마시고요. 커스텀 컬러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래서 흰색을 쓰시면 돼요. 예, 뭐 흰색에 이렇게 와이어가 걸리죠. 아, 와이어가 조금 더 두꺼워야 되겠네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두께는요, 뭐 항상 0점이 이게 아닙니다. 이 오브젝트의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적당한 사이즈로 좀 찾아주셔야 돼요. 네, 사실 실제에서는 더 많은 세그먼트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뒤쪽, 이 백그라운드도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매터리얼 세팅 들어가서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파를 빼고 싶을 경우 이쪽이 안 빠집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그 쉐이딩 쪽에 들어가셔서 예,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오프 꺼주세요. 그러면 뒤쪽은 알파로 빠집니다. 이거 혹시라도 알파 빼고 싶으시면요.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쭉 빠지면 되는 건데요. 카메라가. 자, 이때 이제 빠질 때도 보시면 카메라의 간격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이쪽은 빨리 지나가고 저 뒤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카메라의 예, 렌즈의 예, 미리수 이거를 좀 낮추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원근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예, 훨씬 급격하게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애니메이션 잡으실 때 나중에 이거는 다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쭉 붙을 겁니다. 뒤쪽으로 쭉 붙어요. 그래 놓고서는 얘를 카메라 두 개를 만드셔서요. 카메라 하나는 처음에 네, 카메라 하나 요쯤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끄고요. 카메라 하나 요거 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 카메라가 만약에 이렇게 쭉 있으면 맨 뒤쪽에다 가져다 두세요. 예,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카메라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 몰프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몰프 카메라를 이용하셔서 카메라 애니메이션 잡으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몰프 카메라에서 볼게요.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이거 갖고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 잡아주면 끝까지 가실 수 있어요. 쭉 뒤쪽까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 예, 요것도 뭐 요거랑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근데 좀 차이점이 뭐냐면요. 요런 건 그냥 원통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냥 실린더 중간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아까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건데, 이 필 색을 같은 걸로 해준 겁니다. 이거랑 실린더와 그 다음에 요 도넛의 필 색을 같은 색으로 해준 거예요. 검정색. 그 스케치 앤 툰즈에서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여기 보시면 이 도넛의 모양이 정원, 그러니까 부드러운 도넛에서 가면 갈수록 각이 진.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6개인가요? 예, 이렇게 육면체인가요? 육면체로 변하죠. 중간중간에 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뉴에서 할게요, 그냥. 이것도 그 모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 모 그래프. 예, 요것만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래서 모 그래프에서 얘를 하나 더 복제해 둡니다. 그래서 얘는 세그먼트가, 이게 아니고요. 예, 이 세그먼트가 육각형인 거. 예, 이렇게 두 개를 만드시고요. 클로너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클로너에서 이 두 개를 클로너에다 넣고 클로너가 리니어가 될 거고요. Z축으로 뽑을게요. 카운트. 예, 조금만 더 할게요. 한번 보세요. 변해가는 과정을. 자, 얘를 이 클론 모드를요. 인터레이트가 아니고 브랜드 모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각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정원에서 점점 각이 변하면서 결국에는 예, 육각형이 딱 되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요 부분은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요렇게 각이 점점 변해가는 거. 예, 그래서 이거 개수 많이 썼죠. 이거를. 왜냐하면 각 변하는 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게 개수가 적으면요. 각 변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차츰 변해가는 걸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원이 포인트에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인으로 연결이 된 건데요. 이것도 그냥 뉴에서 할게요. 이 뉴에서 만드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뒤쪽에다 쭉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서 카메라를 쭉 빼면 되는 겁니다. 예. 뭐 한신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얘도 캡은 필요가 없고요. 예, 두께만 조금 늘릴게요. 그래서 육각형이었죠. 예, 육각형. 자, 얘도 세그먼트 좀 주겠습니다. 이 세그먼트. 자, 그 다음에 얘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구루 하나 만들고요. 구루 쓰셔도 되고 뭐 이걸 쓰셔도 됩니다. 예, 프락토닉 같은 걸 써도 되는데요. 뭐 요게 각도가 조금 그래도 레퍼런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를 쓰겠습니다. 얘 써서 좀 줄일게요. 예, 요 정도면 될 거고, 그다음 퍼펙트 렌더 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각이 렌더링이 돼요. 요 각이. 예.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사이즈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 모그래프 클로너에다 넣고요. 클로너가 오브젝트 모드가 될 거고요. 오브젝트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버텍스 쪽에 들어가죠. 사이즈 좀만 더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이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뭐 돌리도록 하죠. 그냥 트랜스폼. 예. 이걸 돌리지 말고요. 예. 얼라인 클로는 끄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정면을 바라보게끔 이게 아마 레퍼런스랑 똑같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얘는 렌더링에 잡히면 안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이쪽을 연결시켜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실린더 같은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실린더. 얘도 사실 뭐 연결시키기만 할 거니까 캡은 필요가 없고요. 캡이 있으면 무거워지니까. 얘 같은 경우 아주 라인이 작게 들어갈 거니까 그냥 삼각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 좀 줄일게요. 두께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클로너에다 넣고요. 클로너. 예, 클로너가 오브젝트 모드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실린더를 갖고 갈 겁니다. 대신 포인트에 달라붙는 게 아니고 얘는 엣지에 달라붙을 거예요. 엣지. 그래서 이 사이즈가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엣지 스케일. 그래서 100% 다 연결되게끔. 예, 그러면 사이즈 좀 더 줄여도 되겠네요. 아이고. 네. 예, 조금만, 예, 0.2 정도만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도, 자, 요거 좀 보이게끔 렌더링 할게요. 예, 이게 너무 가기 졌나요? 삼각형은 좀 그런가요? 한 육각형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한 0.5 정도? 자, 그래서 렌더링 거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쪽이 라인이 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혹시라도 지금 저는 씬이 달라서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얘 Alt G 할게요. 그래서 얘 카피해 가지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 스케치 앤 툰즈가 있는데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만 볼게요. 지금은 예, 요 놈만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잠시만요. 아이고, 카메라가 켜져 있었네요. 자, 얘만 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이 상태, 얘는 이미 스케치 앤 툰즈가 이미 있기 때문에요. 예. 렌더링 걸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얘네들 렌더링에 잡히네요. 예. 예, 요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얘네들이 적용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걸 쓰시려면은 얘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드래그해서 만약에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얘한테도 요 클로너 여기 스피어가 들어가 있는 거 스피어만 넣으면 되니까 요 스피어 쪽에다가 스타일 하나 더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앤 툰즈에서 스타일.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가 만들어져요. 스케치 앤 툰즈 1이. 예, 그리고 얘에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스케치 앤 매터리얼이 들어가는데 원을 가져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요게 매터리얼이 예, 이름이 같네요. 이름을 좀 바꿀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름 바뀐 거. 그럼 이제 얘는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들어가서 뭐 두께 일단 지금은 두께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컬러가 아까 흰색이었습니다. 얘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걸리는지. 예, 흰색으로 걸리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예, 얘의 엣지 걸고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쉐이딩 가서 커스텀 쓰고 오히려 얘는 쉐이딩이 검정색이었죠. 커스텀에서 예, 검정색. 네, 그러면 검정색에 이렇게 흰색. 이때 이제 얘는 라인이 너무 두껍죠. 예, 스트로 싱크니스 해서 한 0.03 정도? 네, 한번 볼게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이 정도 잡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스트로크가 안 보여도 되니까 예, 안 보여도 되죠. 그냥 이런 라인이니까 이건 그냥 다른 매터리얼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얘도 뭐 이거를 그냥 실린더로 거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알파로 빼내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쟤도 매터리얼을 준 것 같네요. 얘도 아예 화면에 보이게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예, 화면에 보이게 해서 얘 매터리얼을 준 것 같네요. 아예 원하는 컬러로 뭐 약간의 회색을 주고 싶다면 아예 회색 톤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뽑아버린 것 같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맞죠? 예. 제가 지금 음영을 받고 있어서 그러네요. 예, 일단 루미넌스 좀 써볼게요. 예. 그래서 원하는 색을 이거를 아예 뽑아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알파 뽑아서 나중에 에펙에서 배경을 여기다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카메라가 빠지면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예, 이런 것들도 보면 예, 이거 사실 연결시킨 겁니다.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그냥 떨어지죠. 이 부분에서 이거 별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는 실린더 형태가 그렇죠. 사각이죠. 사각형에 똑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뒤에 연결시켜 놓은 거고요. 쭉. 얘는 삼각형. 얘는 요 포인트 이게 일괄적이지 않고 좀 모여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뉴 할게요. 조금 이제 에디트를 좀 하시면 돼요. 포인트를, 엣지를. 예, 만약에 이제 원하는 엣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예. 지금 저는 가급적 얘를 에디터블 안 시키려고 그런 건데요. 예, 필요하시면 이렇게 에디터블 시켜서 가급적이면, 예, 이렇게 두 개 있죠. 예, 두 개 같은 거. 아이고. 예, 이런 거 이렇게 모아준 겁니다. 요거 두 개 또 모아주고 두 개 또 모아주고 해서 거기에다가 붙이면 예,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붙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거 쭉 빠지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컬러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는 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인버트 효과를 뭐 한두 프레임씩 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 껌뻑껌뻑거리는 거 이런 거요. 예,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거 이제 예, 이런 거 같은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불규칙한 그냥 구두를 예? 연결시켜 놓은 건데요. 이거 하는 방식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까처럼 어떤 폴리곤을 예, 뭐 이런 걸 하나 해볼까요? 예. 얘를 어떤 폴리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오브젝트 자체를 굉장히 불규칙하게 만들어서요. 거기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첫 번째 봤던 그 요거 만드는 방식, 요거 만드는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모그래프 예, 랜덤 같은 걸 하나 써서 예, 디포머를 그냥 예, 폴리곤으로 할게요. 예, 사실 뭐 이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이렇게 불규칙하게 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상 얘는 눈에 보일 필요는 없어요. 렌더링에도 잡힐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뭐 실린더로 하죠. 뭐 이거 예,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못하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클로너에다 넣고요. 클로너 예, 클로너가 오브젝트 모드가 될 거고요. 오브젝트가 얘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얘도 엣지 모드를 쓰고요. 스케일 100% 그래서 얘 스케일을 좀 줄이겠습니다. 예,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제가 너무 많은 포인트를 써서 예, 실린더 조금 더 줄일게요. 예, 제가 시스템이 워낙에 안 좋은 거니까 거기다 지금 캡처도 받고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웬만하면 돌아갈 겁니다. 아이고. 예. 굉장히 이제 제가 너무 많은 포인트 썼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한다면 더 많은 더 많이 이제 얘네들이 퍼져야 되겠죠.
오,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썼네요. 제가 좀 줄일게요. 네, 한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예, 이제 하나는 이제 구루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붙이면 되겠죠. 아까 같은 방식으로 구 같은 것도, 예, 예, 제가 구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낮게 할게요. 그래서 얘도 클러너로 하나 쓰시고, 예, 이 클러너가 오브젝트 모드가 될 거고, 오브젝트는, 예, 얘가 될 거고요. 버텍스에 달라붙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 예,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 방법을 택한 건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 클로너에다 넣고요. 클로너도 물론 얘도 개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샘플이니까 3개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펙트 랜덤 같은 거를 하나 추가를 하셔서 얘도 마찬가지 좀 굉장히 불규칙하게 만드세요. 예, 굉장히 많이. 저는 지금 개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예, 일단 그래서 얘를 트레이서로 하나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서로. 물론 이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서에 클로너로 넣고 all 커넥터, 예, 뭐 연결 닫아버릴게요. 클로즈. 예, 이거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렌더링 걸면. 그래서 이걸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실린더 하나, 예, 얘도 뭐 사각형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도 한 10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얘를 이 커넥터에다 연결시킬 거기 때문에 모그래프, 죄송합니다. 디포머, 예, 스플라인 랩 써서, 예, 스플라인에 트레이서 가져다 넣는 겁니다. 트레이서.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세그먼트가 부족합니다. 세그먼트가 실린더에. 그래서 하이트, 아이고, 예, 축이 달라졌네요. Y가 돼야 되는 거죠. 예, Y축으로 하고, 예, 예, 하이트 높이겠습니다. 이걸 많이 줘갖고 연결이 다 되게끔 한 예를 들어서 200개 정도 줘볼까요? 예, 뭐 거의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많다면 개수가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뭐 300, 400까지도 줘야 되고요. 네, 사이즈 조금만 더 줄일게요. 실린더 한 4 정도, 3 정도. 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들을 해서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오히려 얘가 더 무거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더 많다면, 굉장히 많다면, 예, 그래서 요것도 사실, 예, 리니어에, 예, 뭐 이건 그대로 두죠. 그래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또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들을, 이게 아주 Alt G로 묶을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아까 같은 아이고 제가 그 지웠나요? 예,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또 갖고 와서 여러 개를 이렇게 좀 병행해서 붙여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데 이렇게 좀 다른 데도 있고, 물론 이제 여기 또 차이가 너무 나네요. 사이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예, 또 어떻게 이렇게 무슨 판때기 같은 형태도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쪽에 이게 무슨 어떤 판 같죠? 그리드 판. 예, 그러니까 이런 판에도 그런 형태를 하나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얘의, 예, 굉장히 뭐 이런 판. 그래서 얘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 거겠죠. 그래서 이 판을 레퍼런스로 써서 이 선을 연결하고 거기다 굴을 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또 어떤 휘어지는, 쭉 이렇게 판 같은 게 휘어지는 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도넛을, 예,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예. 이쪽에 보면 어떤 판 같은데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넛을 갖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얘를, 예, 밴드나 이런 걸로 좀 구부려도 될 것 같고요. 예, 밴드 같은 걸로 사실상 뭐 구부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해서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향이 예, 뭐 이런 식으로 밴드 구부려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원근감 같은 거 표현할 때 예, 이것도 좀 모으실 수 있으면 타이프 같은 거 하나 써서 좀 모아 주시고요. 네, 타이프 같은 경우도 예. 아이고 피트를 안 했네요. 예, 이런 식으로 했었던 원근감이나 이런 거 예, 이쪽에도 이 판때기에도 지금 이것처럼 연결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뭐 비슷한 효과는 나오겠죠. 쭉 빠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게 어떤 한 큐에, 그러니까 한 방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보시면 여러 개가 눈에 보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요거는 별도로 만든 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얘네들도 별도고요. 바깥쪽에 있는 이 구도. 그 다음에 이것도 별도 같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핵심은 이제 이거죠. 핵심 같은 경우 일단 저 라인을 얻어내는 거. 라인을 얻어내는 게 셀렌더 같은 거를 사용해도 되는데 셀렌더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이 따른다는 거죠. 아이고 없어졌나요 그게? 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셀렌더 같은 경우로 사용해도 되는데 셀렌더는 약간의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텍스처에도 자칫하다가 와이어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스케치 앤 톤즈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스트로크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잘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모그래프를 이용해서 와이어랑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스피어 같은 거 달린 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랜덤이나 이런 거를 좀 가급적 이용하셔서 예,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가벼우실 겁니다. 이렇게 트레이서를 이용하는 거는 자칫하다간 꽤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 트레이서를 이용하는 거는 자칫하면. 자, 이렇게 해서 질문하신 거를 이제 제가 이걸 뭐 다 만들 수는 없겠죠. 저도 이걸 만들려면 여러 가지 손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핵심 같은 거, 원리 정도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트로크가 가다가 갑자기 절반 정도가 이렇게 예, 약간 어두워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다음에 조금 가면 더 어두워지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작업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와이어 있죠. 검은색 와이어가 작아지다 보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 보이는 거지 저거 의도한 거는 아니에요. 예? 이게 라이트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 이 선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어두워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레퍼런스를 분석을 할 때도 사실상 의도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의도해서 만든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지 너무 원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까지도 베끼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예, 물론 뭐 그것까지 만들어낼 정도면은 굉장히 실력이 느는 거지만 사실 좀 소비성 노가다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자 오늘은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예, 뭐 지금 좀 다른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해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어쨌든 정리 한번 하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